다음은 DB 스캔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봤었던 뭐 K민즈 같은 거랑 좀 다른 방식인데 일단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강의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DB 스캔은 장단점이 명확해요.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코드를 시작하기 전에 DB 스캔은 그 K민즈 같은 경우에는 그 클러스터들이 딱 직선으로 돼 있는 구분자로 구분 가능할 수 있게 좀 멀리 퍼져 있고 모양이 원형에 가까워야지 구분이 잘 됩니다. 뭐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든지 그게 좀 겹쳐 있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꼬불꼬불하다든지 그러면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사이를 구분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DB 스캔은 모양에는 상관없이 잘 잡아냅니다. 다만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클러스터들끼리 밀집도, 그러니까 뭉쳐있는 정도가 균일해야지 잘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들끼리 너무 붙어 있지 않고 좀 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DB 스캔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파라메터가 되게 간단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이필론이라는 건데 얘는 그 각각의 샘플들이 그 자기의 근접해 있는 샘플, 즉 이웃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를 이웃으로 포함할 것이냐 라는 거를 실수값으로 주게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이게 클러스터마다 다르게 할당되는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 모든 샘플을 다룰 때 동일한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어떤 클러스터는 좀 듬성듬성 뭉쳐 있고 어떤 클러스터는 빽빽하게 뭉쳐 있을 때 그 클러스터들 사이의 거리가 그 듬성듬성 뭉쳐져 있는 클러스터들 이웃들 간의 거리, 그러니까 샘플들끼리의 거리보다 가까우면은 이게 우리 샘플에 속한 건지 아니면은 우리 클러스터에 속한 건지 아니면 내 이웃인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모호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작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입실론이라는 값을 설정을 했을 때 그 입실론보다는 클러스터 간의 거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지 이 클러스터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양에 상관없어요. 모양에 상관없이 그 조건에만 만족하면은 아무리 구부러져 있는 모양이라도 굉장히 잘 잡아내는, 그러니까 데이터 특성을 많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만족시키는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딥러닝으로 가고 데이터가 깨끗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이 우리 전통적, 그러니까 신경망 방식이 아닌 전통적 기계학습에서는 모든 거를 만족하는 알고리즘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분류자를 쓸 것이냐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코드에서도 나오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기계학습을 하면은 제일 먼저 모델을 컴파일하고, 그러니까 모델을 어떤 아키텍처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fi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 다 되면은 새로운 x라든지 x 테스트를 프리딕이라는 메소드에다 넣어가지고 그 결과를 뽑아내죠. 그 뽑아낸 결과가 우리가 실제로 레이블을 단 거랑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따지는 방식으로 하는데 DB 스캔은 학습이라는 과정이, 그러니까 학습과 예측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비지도 학습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 학습을 하면서 거리를 재서 걔네들을 분류하기 때문에 이 분류된 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얘는 어느 클러스터에 속해 요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fit하고 predict이 나눠져 있는데 DB 스캔에서는 predict 메소드가 따로 없고 fit 메소드도 따로 없고 그냥 fit underbar predict이라는
하나의 메서드로 그냥 지금 라이브 상태에서 있는 데이터를 보고 걔를 그냥 어느 클러스터에 속할 건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서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과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scikit-learn 데이터셋에 dbscan을 임포트를 하고, 데이터셋이 아니라 클러스터죠. 이거 오타가 났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서는 make moons 그러니까 이게 반달 모양의 데이터 형태를 나타내는 이제 scikit-learn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애예요. 그래서 1000개 샘플을 만들고 노이즈는 0.5, 랜덤 스테이트를 42를 넣고 42를 넣어야 랜덤 스테이트를 넣어야 그 책에 있는 결과랑 똑같으십니다. dbscan 생성자에다가 입실론 값을 0.5, 0.05, 민 샘플은 5개를 넣으니까 잠시만요. 요거의 의미는 뭐 오타는 좀 이따 해결하겠지만 이거의 의미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0.05 정도로 가까워야지 이웃으로 치겠다 라는 거고, 그 이웃에 속해 있는 최소, 그러니까 0.05 사이에 0.05 사이에 5개의 샘플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를 코어 인스턴스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가 레이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레이블이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 애들은 이상치로 분류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클러스터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클러스터의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10개까지만 레이블을 따졌을 때 이렇게 0,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턴스의 그 어떤 그 샘플들의 변수들은 여기 컴포넌트라는 데 직접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 앞에서 얘기한 핵심 샘플들입니다. 핵심 샘플들. 자, 그리고 dbscan은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프리딕을 하는 과정이 없죠. 그리고 분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류기를 붙여줘야 돼요. 붙여주는 방법은 앞에서처럼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붙이는 건 아니고, 자, 새로운 분류자 KNN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웃은 50개까지 치겠다. 그 다음에 이 KNN의 fit 메서드에다가 dbscan의 그 핵심 샘플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을 달아주면은 얘 자체가 KNN 자체가 이제 예측 분류 예측을 하는 뒤에 분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KNN을 뒤에 붙였을 때는 x 언더바 new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KNN predict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코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KNN 분류자를 통해서 dbscan으로 그룹핑을 해놓은 그 클러스터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KNN의 predict에다가 x 언더바 new를 넣으면은 어레이가 나오고, 자, KNN의 이웃, 그러니까 xnew
프리딕은 db스캔에서 부여한 레이블 앞에서 본 거와 똑같이 이제 코어 샘플을 넣고 코어 샘플을 통해서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실론 값을 0.2로 변경을 했어요. 아까 거는 0.05일 때는 분류가 잘 안 되는 너무 이제 가까이 붙어 있는 것들만 이웃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클러스터를 여러 개로 쪼개는 문제가 있어서 0.2로 변경을 한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서 DB 스캔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